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의 확진 판정이 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를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먼저 오전 회의에서 나온 정 총리 발언 전해주시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며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일 모레 27일 0시부터는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미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북미 지역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귀국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우리 방역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무엇인지 방역 당국 제안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전면 시행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진단 검사와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또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도 밝혔는데요. 특히 간병인들이 병원에 상시 출입하고 환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의료인 또는 병원 직원이 아니어서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병인 경력이 확인되면 우선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체류 자격 문제로 검사를 기피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회의 결과는 잠시 뒤 11시 중대본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진단 검사는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모든 유럽발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22일에는 1,4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중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둘째 날인 그제도 유럽발 입국자 1,203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는데 101명이 유증상자 그리고 1,102명이 무증상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76명이 늘어서 모두 9,0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요.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125명, 그리고 격리 해제된 사람도 341명이 늘어서 3,5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뒤 10시쯤에 어제 하루 늘어난 확진자 수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루어진 한미 정상통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며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진단키트는 물론 마스크 등 의료 물자가 부족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체결된 한미 통화 스와프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내일 화상회의로 개최될 G20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의 활동 보장 방안 등을 깊이 협의하자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청와대 발표에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폭증하면서 미국의 의료 장비 부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의료용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는 코로나19에 맞선 의료진을 보호하거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필수 장비입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here are the ventilators? Where are the gowns? Where's the PPEs? Where are the masks?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if they're doing it?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피해가 심각한 주에 장비를 보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트위터에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시장이 미쳤다고 올릴 정도입니다.
도와주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8천 명 이상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The goal is to ease the guidelines and open things up to very large sections of our country as we near the end of our historic battle with the invisible enemy. 코로나19 막다가 정작 경제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건데 자동차 사고로 사망자 생긴다고 운전 안 할 수 있냐고도 했습니다. 폭스뉴스에 출연해 부활절인 다음 달 12일쯤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내 의료 전문가 그룹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에선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아직은 확고해 보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왔던 백악관 태스크포스팀 파우치 박사는 지금은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 도쿄올림픽이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대회를 열겠다고 IOC는 밝혔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관저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모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고이케 도쿄도지사, 하시모토 올림픽 담당상까지 관저에 모였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제안했고 바흐 위원장도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연기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021年の夏までに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 IOC도 도쿄올림픽 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IOC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열리지만 공식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으로 유지하고 올림픽 성화도 일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개최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대회를 열겠다고 IOC는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정 등을 가능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IOC에 요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열어 올림픽 연기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어제 급등세를 보인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지 경제부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혜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어 오늘도 급등세입니다. 3%대 급등해서 16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58.22포인트, 3% 이상 오른 1668.19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개인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3%가량 오른 496을 기록하며 500선 재진입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일단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크게 반등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거래량으로는 193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21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나라에 따라 9에서 11%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어제 우리 정부가 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등 시장 안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기대감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도 내림세가 이어져 원달러 환율은 현재 10원 넘게 내려 12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2조 달러대에 이르는 미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임박하면서 환율 리스크가 완화된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뉴욕 증시 이번엔 급반등이었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과 G7의 적극적인 대처 움직임이 주요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어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던 아시아권 증시의 훈풍이 미국, 유럽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다우존스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더니 2100포인트 넘게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거래량으로 193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는 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8% 넘게 폭등했고 유럽 증시 역시 9에서 11% 넘게 올랐습니다. 최대 2조 달러대에 이르는 미국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큰 호재가 됐습니다. 5천억 달러의 기업 대출 등 쟁점 분야에서 공화 민주당 간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ackage will undergird workers and families, Main Street, small businesses. The banks are in good shape. 주요 7개국, 즉 G7이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하기로 한 것도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G7은 특히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과 재정 확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유국들에는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오늘 아침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 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와 살해 모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이송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7개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협박 등입니다. 핵심은 조 씨가 피해 여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걸 수많은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유통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추가 범죄를 확인하는 한편 성착취 영상을 소지,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해 신상 공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가담자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를 처음 알린 이들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뭉친 2명의 대학생들, 이화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9년 7월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그 7월부터 8월 한 달 동안은 거의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탐사 취재 공모전을 준비하던 대학생 2명이 N번방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지난해 7월. 기성 언론 그 어느 곳도 N번방에 주목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1번부터 8번방까지 있었고 각 방에 3명부터 11명씩 총 30명을 8개 방에 나눠서 이제 디지털 성착취물을 넣어뒀어요. 피해 여성들 가운데는 초등학생을 비롯해 미성년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였거든요. 정말 초등학생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었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보고도 좀 믿기지가 않았죠. N번방의 실체를 언론에 알리고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신고한 것도 이들 추적단 불꽃이었습니다. 이름이나 아니면 사는 지역, 다니고 있는 학교, 아니면 주소, 집 주소,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이런 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런 것과 이제 얼굴이 찍혀 있는 성착취물도 있으니까 이거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은 피해자들을 조금 구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가해자들 일부가 검거된 지금도 N번방과 유사한 방들은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들은 증언합니다. N번방 피해자들의 사진을 캡처를 해서 텔레그램에서만 쓸 수 있게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그 이모티콘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계속 이제 N번방은 퍼지는 거죠.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화에 잘못된 그런 역사? 그거를 되돌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근절할 수 있는 기회의 소모적인.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이 늘고 있는데 현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이후로 사망자는 5명 더 늘어 모두 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9,03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대구가 전체의 40%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 경기를 합하면 25%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이 검역 과정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유럽 입국자 전체에 진단검사가 실시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날짜별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달 들어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유럽의 확산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죠. 그런데 최근 며칠만 보면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유럽의 확산세는 주춤한 반면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미주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누적 확진자 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국내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는 이제 120명을 넘어섰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고령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4분의 1가량은 치매 환자로 분석됐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여전히 중증 이상의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날짜별로 살펴보면 파란색이 중증 환자, 붉은색이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위중 환자를 나타내는데요. 중증과 위중 환자가 이달 초부터 급증해 중순에는 90명을 넘어섰고 이후로도 90명 안팎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달리 중증 이상의 환자들은 회복이 더딘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 교민 600여 명이 이달 말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입국 시 모든 탑승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 등이 이뤄집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에서 교민 600여 명이 한국으로 향합니다. 전세기는 이달 31일 밀라노, 다음 달 1일 로마에서 각각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이탈리아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과 노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세기는 편도만 운항하며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좌석은 한국 국적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65세 이상과 7세 미만, 임산부 등이 우선 고려됩니다. 남는 좌석은 한국 국적자의 외국인 가족, 외국 국적 재외동포 등에게 배정됩니다. 모든 탑승자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별도 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탑승자 가운데 1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탑승자 전원이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확진자가 없으면 14일간 자가 격리됩니다. 이탈리아 상황은 다시 악화됐습니다. 사망자는 740여 명 증가해 6,800여 명이 됐고 확진자는 5,200여 명이 늘어 모두 69,100여 명이 됐습니다. 치명률도 9.9%로 올랐습니다. 독일 교민사회에서도 특별기 운항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독 한인총연합회는 대한항공의 요청에 따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가는 특별기 수요조사를 오늘까지 실시합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와 인천 간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유일하게 운항하고 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는 운항을 중단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확진자가 없었던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태국은 곧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1,600여 명을 넘어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 등 곳곳에 군인들이 배치됐습니다.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군경이 투입됐습니다. 태국에서는 내일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이미 쇼핑몰을 비롯해 식당과 마사지 가게 등 다중이용시설의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통행금지와 이동 제한 등 구체적인 추가 조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แต่ในส่วนที่ว่าจะปิดจะเปิดอะไรต่างๆนั้น
มัน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ระยะต่อไปที่อาจจะเข้มข้นขึ้นอันนี้ก็ขึ้นอยู่กับความร่วมมือ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นะครับ 태국 정부는 필요할 경우 언론을 검열하고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었던 라오스와 미얀마도 각각 2명씩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발표 직후 불안한 시민들이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အခြေအနေနဲ့ဆိုလို့ရှိရင်ဘတ်ကာစီရတော့ဘာလို့ဆိုမရှောင်တိန်နိုင်နဲ့မလွဲမရှောင်တာကိစ္စရက်တွေပေါ့နော်ကိုအဲ့လိုဆိုပေမဲ့လည်းအတက်နိုင်ဆုံးတော့ကိုယ့်ဘာသာကိုလုံလုံချုံတော့နေတဲ့နေပေါ့နော်ဟုတ် 인도도 대부분의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졌고 네팔과 스리랑카도 공식 국가 봉쇄령과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초등학교에 이어 올해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무더기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왜곡된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들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전역의 중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입니다. 한 역사 교과서에는 다케시마, 즉 독도가 한 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 실렸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17종 가운데 14종, 80%가 넘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이 담겼습니다. 반면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역사 교과서 2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에서 온 여성,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등 기술 수준은 생색내기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구구성향 산케이 신문은 종군이란 표현이 16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면서 자학 성향이 강화된 경향을 보였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선학교 교과서로 쓸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교육 내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억지 주장이 담긴 새 교과서가 무더기로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도마타 코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 누락 기술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재난 기본 소득을 주기로 했죠.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 화폐로 4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기준 경기 지역 전 주민이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1인당 10만 원씩 1회에 한해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각적 소비 유도를 위해 3개월 안에 소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 소유 재원은 1조 3,64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등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한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1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5,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경기도는 자체 추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왔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가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중앙정부의 그리고 여야 중앙정치권의 타협과 결단을 좀 앞당기는 그런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경기도의 이번 조치가 정부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봄의 느낌이 온몸으로 전달되겠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20도 이상이나 커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면서 대기가 정체돼 있어 오늘은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금요일인 모레 늦은 오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힘내라 대한민국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의 응원 영상과 이에 답한 방탄소년단의 메시지까지 전해드립니다.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힘을 합쳐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과 간호사교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라! 바로 우리의 응원을 이어주세요. BTS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둘셋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분들이 응원 영상의 주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 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호장교 여러분,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탄소년단은 요즘 익숙했던 매일매일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관객석이 텅 빈 무대에 서면 여러분과 한 공간에서 호흡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점점 고립되어가는 모든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만큼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그 연결의 힘으로 이 시기를 끝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안보다는 믿음이, 분노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방탄소년단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하루빨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보며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KBS 통합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